여러분, 혹시 거울 속 손등이나 뺨에 하나둘 늘어나는 검은 반점을 보며 마음이 살짝 무거워진 적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에는 손주가 제 손을 잡을 때마다 그 검은 반점이 괜히 신경 쓰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흔적이 꼭 우리의 마음까지 짓누를 필요는 없겠죠. 오늘은 이른바 검버섯이라 불리는 갈색 반점들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집에 있는 간단한 재료만으로도 어떻게 부드럽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제 50년 의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따뜻하게 나눠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값비싼 화장품이나 복잡한 피부과 시술 없이도 피부가 다시 맑고 생기 있게 변하는 놀라운 비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김성호, 올해 84세로 아직도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는 현역 의사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3만 명이 넘는 분들을 진료하며 특히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가까이서 지켜봐 왔습니다. 피부과에서 시작해 노년의 건강 전반을 연구하며 제가 분명히 깨달은 한 가지는 우리 몸은 아주 작은 변화에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검버섯은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니라 때론 우리의 자신감과 삶의 활기를 가로막는 벽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과학적이면서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실천법을 준비했습니다. 제 환자 중에 77세인 이윤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윤자 어르신은 손등이 검버섯이 점점 짙어지면서 손주와 손잡는 것조차 점점 어색해졌다고 하셨어요. 할머니 손에 이건 뭐야? 라는 아이의 질문이 그렇게 마음에 남으셨다고요. 그때부터 어르신은 손을 자꾸 주머니에 넣거나 식탁 밑으로 감추기 시작하셨고 가족 모임에서도 예전처럼 밝게 웃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고가의 치료나 약을 드리기보다 바나나와 사과 식초로 만드는 아주 간단한 천연팩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3주 뒤 이윤자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며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죠. 선생님, 손주가 제 손을 꼭 잡고 안나요. 정말 이런 변화가 있을 줄 몰랐어요. 그때의 웃음과 반짝이는 눈빛이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그처럼 변화를 원하시죠? 검버섯은 단지 피부 위의 반점이 아니라 세월의 이야기와 추억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흔적이 자신감과 웃음을 가리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검버섯이 생기는 근본 원인부터 집에서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천연 관리법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약도 필요 없고 피부에 자극도 거의 없는 방법입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한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피부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환하게 밝혀줄 수 있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작은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머님, 고모님, 할머님께도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도 맑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을 충분한 자격이 있으니까요. 자, 이제 함께 검버섯을 부드럽게 지워내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손등이나 얼굴에 생긴 검은 반점을 보며 이게 왜 생긴 거지? 하고 의문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한 점 같지만 사실 이 검버섯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과 추억이 피부에 남긴 흔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흔적이 우리의 자신감까지 앗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검버섯이 생기는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며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 내딛어 볼게요. 제가 50년 넘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어려운 의학 지식보다도 따뜻하고 쉽게 풀어드리는 설명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용어 없이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검버섯은 의학적으로 지루각화증 또는 노인성 색소반점이라고 불립니다. 주로 50세 이후 손등이나 뺨, 팔처럼 햇볕이 자주 닿는 부위에 많이 나타나죠. 제가 진료했던 분 중 73세의 김정호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셔서 손등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거울만 봐도 이 반점들 때문에 늙은 느낌이 확 들어요. 손주가 할아버지 손에 까만 점 많다고 말할 때면 괜히 속이 쓰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검버섯은 단지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그림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이 검버섯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자외선입니다.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 속 색소인 멜라닌이 과도하게 만들어져 축적되는데 이게 바로 검버섯의 씨앗이 됩니다. 젊을 때는 피부가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 재생력이 떨어져 멜라닌이 피부에 그대로 남아 반점이 되는 거죠.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70%가 검버섯을 경험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나 젊을 때 선텐을 즐기신 분들께 자주 나타나는 걸 보았습니다. 또한 노화 자체도 중요한 요인이에요. 나이가 들면 피부의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피부층도 얇아지면서 색소가 더 잘 드러납니다. 젊은 사람의 피부는 촘촘하고 탄력이 있지만 나이 든 피부는 세포 밀도가 낮고 회복력이 떨어지거든요. 여기에 여성의 경우 폐경이나 호르몬 변화도 영향을 미쳐 반점이 더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검버섯이 많으셨다면 나도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쯤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검버섯은 해가 없지만 간혹 피부암과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진료한 69세 김희정 어르신도 처음엔 얼굴에 난점이 커지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진단 결과 다행히 검버섯이었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조언은 같습니다. 모양이 불규칙하거나 색이 균일하지 않고 최근 몇 달 사이 크기나 형태가 빠르게 변했다면 반드시 피부과를 방문하세요. 검버섯은 대체로 색이 일정하고 둥근 형태를 띠지만 이상 징후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김희정 어르신은 이후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며 관리하셨고 김정호 어르신도 같은 방법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김정호 어르신은 젊을 때 건설 현장에서 오랜 시간 햇볕을 맞으며 일하셨다고 해요. 그 영향으로 손등에 반점이 짙어졌고 사진 찍는 걸 꺼리셨죠. 저는 가장 쉬운 방법부터 제안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외출할 땐 모자 꼭 챙기세요. 2달 후 어르신은 활짝 웃으며 다시 오셨어요. 선생님, 새점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손주가 제 손 만지며 이제는 부드럽다고 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도 같이 웃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 손등, 목까지 꼼꼼히 발라보세요.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에도 자외선은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책 넓은 모자나 양산도 좋은 보호막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피부는 물론 마음까지 건강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제 검버섯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 잘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남은 질문 하나, 이미 생긴 검버섯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복잡한 시술이나 고가의 제품 없이도 집에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 있을지도 모르는 바나나예요. 바나나가 어떻게 피부를 맑게 만들어주는지 궁금하시죠?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해보신 후 변화가 느껴지신다면 댓글로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바나나라 하면 아침에 간단히 먹는 과일이나 간식으로 떠오르시죠? 그런데 이 익숙한 바나나가 피부 위에 생긴 검버섯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처음 들으시면 고개를 갸웃하실지도 모르지만 제 50년 진료 경험으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연이 주는 선물은 때로 값비싼 화장품보다 훨씬 더 깊은 힘을 발휘하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늘 곁에 두고 먹는 바나나가 왜 검버섯에 효과적인지 그 놀라운 비밀을 따뜻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냉장고나 과일 바구니에 바나나 하나쯤은 있으실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뒤에는 그 바나나를 전혀 다르게 바라보시게 될 겁니다.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제 환자였던 81세의 박연자 할머니입니다. 박연자 할머니는 어느 날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손등을 보여주시며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바나나로 피부가 좋아진다니까 좀 웃기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요. 그냥 과일일 뿐인데요. 사실 할머니는 손등과 볼에 생긴 검버섯 때문에 가족들과 사진 찍는 것도 망설이곤 하셨죠. 손주가 할머니, 여기에 까만 점이 왜 있어요? 하고 물을 때면 마음이 찡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할머니께 저는 조심스레 바나나의 효능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단순한 과일 같지만 피부에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하다고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바나나 팩을 추천드렸죠. 그 뒤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곧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나나가 왜 검버섯에 효과적인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살펴볼까요? 바나나는 진짜 비타민 보물창고입니다. 비타민 A, B6, C는 물론이고 도파민, 카테코라민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피부 속 멜라닌 색소의 과잉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로 그 멜라닌이 자외선 등으로 인해 축적되면서 검버섯을 만들어내는 주범이죠. 2019년 일본 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바나나의 항산화 성분이 멜라닌 형성을 억제하고 피부톤을 고르게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어요. 또 비타민 C와 E는 피부 손상을 막고 새로운 세포 재생을 촉진하니 피부를 안에서부터 맑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중요한 건 바나나의 익은 정도입니다. 노랗고 부드러운 바나나일수록 효소와 영양소가 잘 활성화되어 보습과 재생 효과가 훨씬 좋아요. 반면 아직 초록빛이 도는 덜 익은 바나나는 효소가 부족해 기대한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한 분, 76세인 이인자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처음에 덜 익은 바나나로 팩을 만드셨다가 선생님, 별로 달라진 게 없네요 하시며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렸죠. 할머니, 노랗고 말랑한 바나나로 다시 해보세요. 그 뒤로 할머니는 껍질이 노랗고 부드러운 바나나만 골라 사용하셨고 피부에 큰 변화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또 하나, 바나나에는 천연 보습 성분이 풍부해서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가꿔줍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이 건조함이 검버섯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어요. 2020년 한국피부과학회 연구에서도 바나나 추출물이 피부 수분을 20% 이상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있었죠. 이인자 할머니도 꾸준히 바나나 팩을 사용하신 끝에 손등의 반점이 옅어지고 피부가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어요. 요즘 손주가 제 손을 자꾸 만져보려고 해요. 예쁘다면서요. 그 환한 웃음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나나가 단순히 먹는 과일이 아니라는 걸 느끼셨죠? 물론 바나나 하나로 모든 검버섯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과 꾸준한 실천이에요. 이인자 할머니처럼 작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선 바나나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나나의 효과를 배가시켜 줄 또 다른 천연 재료도 있어요. 그건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 지금 집에 바나나 있으신가요? 오늘 저녁 그 바나나를 꺼내며 변화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피부 그리고 마음까지 부드럽게 밝혀줄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비법 곧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바나나가 검버섯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쓰지 않으면 기대한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바나나 팩을 만들면서 시행착오를 꽤 많이 겪었답니다. 바르고 나면 끈적이고 씻고 나서도 뭔가 미끌거리는 느낌에 이게 정말 피부에 좋은 게 맞나 싶었던 적도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바나나의 효과를 제대로 끌어내는 간단한 피부 관리 팁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제 50년 진료 경험과 수많은 환자분들의 실전 후기를 바탕으로 누구나 집에서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혹시 지금 바나나 하나쯤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오늘 저녁 바로 시도해보고 싶어지실 거예요. 제 환자 중 76세인 최명자 어르신은 손등에 검버섯이 신경 쓰여 손주들과 카페에 가실 때마다 긴 소매 옷만 고집하셨어요. 선생님, 손이 부끄러워서 커피잔도 마음 편히 못 들어요. 그 말씀에 저는 바나나 팩을 추천드렸죠. 그런데 며칠 후 다시 찾아오셔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으깬 바나나를 얼굴에 올렸더니 끈적거리고 닦아도 미끌거려요. 이게 맞는 방법이 맞나요?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죠. 할머니, 바나나 팩에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비법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 비법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먼저 잘 익은 바나나를 고르세요. 껍질이 노랗고 손으로 눌렀을 때 살짝 말랑한 바나나가 좋습니다. 반 개 정도를 포크로 곱게 으깨서 페이스트처럼 만들어 주세요. 여기에 꿀 한 숟가락을 섞으면 더욱 효과가 좋아집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이자 항균 성분이 있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면서 자극을 줄여줍니다. 꿀이 없으시면 바나나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는 거니까요.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료는 복잡할 필요 없어요. 단순할수록 꾸준히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팩을 바르는 순서입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로 얼굴이나 손등을 깨끗하게 세안하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눌러 물기를 닦아주세요. 깨끗한 피부에 발라야 영양분이 더 잘 흡수되거든요. 바나나 혼합물을 손가락이나 전용 브러쉬로 얇게 펴 발라주세요. 두껍게 바르면 오히려 흡수가 덜 되고 씻어낼 때 번거로워질 수 있어요. 바른 후 15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그동안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시거나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여유를 가져보셔도 좋겠죠. 15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구고 마지막에 찬물로 마무리 세안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피부가 한결 탱탱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바나나 팩은 저녁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바나나 속 성분이 햇빛과 만나면 일부 예민한 피부에는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최명자 어르신도 처음엔 오전에 팩을 하셨다가 피부가 조금 붉어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저녁 사용을 권해드렸고 그 이후에는 전혀 트러블 없이 꾸준히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3주 후에 다시 진료실에 오신 어르신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손등이 훨씬 맑아졌어요. 손주가 사진 찍자고 조를 때면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 순간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성 피부이신 분들께는 하나 더 팁을 드릴게요. 바나나 팩에 오트밀 가루 한 숟가락을 섞어보세요. 오트밀은 피부의 기름기를 잡아주고 모공 속 노폐물 제거에도 도움이 돼서 보다 산뜻한 느낌을 줍니다. 한 가지 더, 집에 늘 있는 사과 식초가 검버섯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과학적 비밀과 함께 알려드릴까? 놀라우시죠? 제 환자 71세 김미순 할머니도 처음엔 믿지 못하셨습니다. 식초가 피부에 좋다고요? 하셨죠. 저 역시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건 때로는 자연의 재료가 고가의 화장품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사과 식초가 왜 검버섯에 효과적인지 과학적 원리와 함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분의 피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릴게요. 아마 집에 사과 식초 한 병쯤은 있으실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식초병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시게 될 겁니다.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제 환자였던 70세 이영자 할머니예요. 어느 날 진료실에 오신 할머니는 얼굴에 검버섯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요즘 거울 볼 때마다 이 반점들 때문에 마음이 가라앉아요. 손주들 앞에서는 항상 밝고 젊은 할머니이고 싶은데 말이에요.
할머니는 비싼 화장품이나 피부 시술보다는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셨죠. 그래서 저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바로 부엌에 답이 있어요. 사과 식초 한번 써보시겠어요? 처음엔 의심 가득한 표정으로 식초로 피부를요? 하고 웃으셨지만 몇 주 뒤 달라진 얼굴로 찾아오신 할머니의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들려드릴게요. 먼저 사과 식초가 왜 검버섯에 좋은지 그 원리부터 알아볼까요? 사과 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아세트산은 오래된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 피부 표면을 정리해 줍니다. 검버섯은 색소와 각질이 쌓이면서 더 뚜렷하게 보이는데 이 성분이 그 겉표면을 정리해주며 반점이 점점 흐릿해지는 거죠. 서울대 피부과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사과 식초는 피부 pH를 조절해 세포 재생을 돕는다고 밝혀졌어요. 피부 밸런스가 잘 맞으면 새로운 세포가 더 건강하게 자라고 덕분에 피부톤도 고르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은 바로 폴리페놀입니다. 폴리페놀은 피부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이자 항균 성분이에요. 일본 오사카 대학의 연구에서는 사과 식초의 폴리페놀이 피부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25% 이상 막아준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영자 할머니는 그 뒤 사과 식초를 정성껏 사용하기 시작하셨어요. 물과 식초를 2대1로 희석해 면봉으로 살짝 발라주는 방식이었습니다. 2주 뒤 다시 찾아오신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손주가 저보고 요즘 얼굴이 환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사과 식초처럼 작고 단순한 자연의 힘이 사람의 자신감과 미소를 되찾아줄 수 있다는 걸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사과 식초는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분, 제 환자였던 73세 박인순 할머니는 처음에 원액을 직접 바르셨다가 피부가 붉어지고 따끔거리는 경험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할머니, 사과 식초는 친구처럼 천천히 다가가야 해요. 너무 진하게 만나면 서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그 부드러운 만남의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까? 사과 식초 팩 어렵지 않아요. 사과 식초 한 숟가락에 물 2숟가락을 섞어 희석한 용액을 만드세요. 깨끗한 면봉이나 솜에 묻혀 검버섯 부위에 톡톡 두드리듯 발라줍니다. 5분 정도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세요. 마지막엔 보습제를 꼭 발라주셔야 피부가 진정되고 건조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하루 한 번 저녁 시간대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낮 시간대엔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 자극이 더 클 수 있거든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이라면 꼭 패치 테스트를 해보세요. 팔 안쪽에 희석한 식초를 살짝 발라 하루 정도 지켜보는 거예요. 이상이 없다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죠? 78세 윤정희 할머니는 피부가 민감하셔서 물 3숟가락으로 희석해서 사용하셨고 3주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피부가 덜 거칠고 반점도 조금 연해진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네요. 82세인 박성호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카메라를 피해 오시던 분이셨는데 4주간 꾸준히 식초를 사용하고 나니 얼굴에 반점이 옅어지면서 손주들이 할아버지 더 젊어지셨어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 말 한마디가 할아버지의 표정을 확 바꿔 놓았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건 자신감을 회복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하루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미미할 수도 있지만 2에서 3주가 지나면 피부가 한결 매끄러워지고 반점도 서서히 흐릿해질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에 메모 하나 붙여 보실래요? 사과 식초 월, 수, 금. 이 작은 메모 하나가 여러분의 피부를 바꾸는 놀라운 출발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과 식초의 효과와 사용법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오늘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사과 식초와 바나나를 함께 사용해 효과를 2배로 높이는 천연팩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제 50년 진료 경험과 수많은 환자분들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검증된 이 조합은 부엌에서 찾을 수 있는 단순한 재료로도 피부에 깊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잡한 시술, 비싼 화장품이 아닌 따뜻한 일상의 재료들로도 충분하다는 사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저녁에 바로 부엌으로 달려가 팩을 만들고 싶어지실 거예요. 이 팩의 주인공 중 한 분, 제 환자였던 78세 이진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진숙 할머니는 손등과 볼에 생긴 검버섯 때문에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면 항상 손을 감추셨죠. 선생님, 손주가 할머니 손에 이거 뭐야?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이건 아주 특별한 천연팩으로 부드럽게 해결해 볼 수 있어요. 할머니는 처음엔 믿지 못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재료로 정말 효과가 날까요? 하지만 한 달 뒤 밝은 표정으로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손등이 훨씬 환해졌고 손주가 손이 예뻐졌다고 해요. 그 환한 미소는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천연팩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단 3가지입니다. 잘 익은 바나나 반개, 사과 식초 1큰술, 꿀 1큰술입니다. 먼저 노랗고 말랑한 바나나를 포크로 곱게 으깨주세요. 바나나가 부드러울수록 영양분이 피부에 잘 스며든답니다. 그 다음 사과 식초 1큰술을 넣어 잘 섞습니다. 이 식초가 피부에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해주고 반점을 흐려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꿀 1큰술을 넣으면 보습력과 항균 효과가 더해져 피부가 한결 건강해져요. 이렇게 섞으면 부드러운 페이스트 형태가 완성됩니다. 마치 피부에 영양 가득한 한 끼 식사를 선물하는 느낌이에요.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얼굴이나 손등을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세안하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물기를 닦아낸 뒤 혼합한 팩을 손가락이나 브러쉬로 얇고 고르게 펴 발라주세요. 너무 두껍게 바르면 씻어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15분 정도 기다린 후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고 마지막엔 찬물로 마무리하면 피부가 더 탱탱해진답니다. 이 팩은 주 2에서 3회 저녁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요. 사과 식초와 바나나는 햇빛에 노출될 경우 자극이 될 수 있어 낮보다는 밤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진숙 할머니도 처음엔 낮 시간에 사용하셨다가 살짝 피부가 붉어지는 걸 경험하셨죠. 이후 저녁에만 사용하시며 한 달 만에 손등의 반점이 옅어지고 피부톤이 맑아졌다고 기뻐하셨어요. 할머니는 그 후 손주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손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손주들이 잡고 사진 찍자고 해요. 지성 피부를 가지신 분이라면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팩에 녹차 가루 한 꼬집을 추가해 보세요. 녹차는 피지 조절과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번들거림 없이 산뜻한 마무리를 도와줍니다. 제 환자 75세 김순남 할머니는 팩을 처음 사용했을 때 약간 번들거린다고 하셨는데 녹차 가루를 넣은 후엔 피부가 훨씬 보송해지고 산뜻해졌어요. 라며 만족해 하셨어요. 녹차 가루가 없다면 오트밀 한 스푼도 훌륭한 대체제입니다. 오트밀은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하고 진정 효과까지 있거든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피부를 환하게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팩을 잘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비결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피부는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변합니다. 제 환자였던 80세 정수자 할머니도 처음엔 큰 기대 없이 시작하셨지만 2주째부터 손등이 부드러워지고 반점이 흐릿해지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여러분도 욕실 거울이나 냉장고에 메모를 붙여보세요.
나를 위한 25분, 이 짧은 시간이 피부를 바꾸고 마음까지 환하게 밝혀줄 거예요. 자, 바나나와 사과 식초로 만드는 천연팩 만드는 법, 그리고 효과적으로 바르는 요령까지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 이 천연팩의 효과를 오래 지속시키기 위한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질지도 몰라요. 제 환자 77세인 이진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먼저 나눠 드릴게요. 처음 이진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솔직히 이런 팩이 시간 낭비 아닌가요? 크림도 별 효과 없었는데. 할머니는 손등에 생긴 반점 때문에 손주와 산책할 때마다 늘 긴 옷을 입으셨죠.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일주일에 딱 2번만 해보세요. 피부가 분명히 반응할 거예요. 그리고 2달 뒤, 이진희 할머니는 손주와 찍은 사진을 들고 진료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피부가 정말 달라졌어요. 손주가 요즘 제 손을 자꾸 잡아요. 이렇게 바나나와 사과 식초의 천연팩은 단순한 피부 관리를 넘어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바나나의 비타민과 사과 식초의 부드러운 각질 제거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합니다. 피부 속 오래된 색소가 조금씩 옅어지고 세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2021년 한국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천연 항산화제를 꾸준히 사용한 사람들의 피부는 평균 20% 밝아지고 수분 함량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진희 할머니도 그런 변화를 겪으신 거예요. 마치 매일 정원에 물을 주듯 피부에 조금씩 사랑을 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부를 근본부터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해요. 첫 번째,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입니다. 햇빛은 검버섯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SPF 30 이상의 선크림을 매일 얼굴선 등목에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흐린 날, 심지어 비 오는 날에도 자외선은 존재합니다. 80세 이경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선크림을 챙기기 시작하신 뒤로 선생님, 새해 반점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하시며 기뻐하셨죠. 두 번째,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마시는 습관은 피부 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건조함을 막아줍니다. 물병에 오늘도 8잔 이라고 메모해 보세요. 간단하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비타민 C 섭취도 중요합니다. 키위, 오렌지, 딸기, 브로콜리 같은 음식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톤을 맑게 해줘요. 이진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키위를 한 알 드시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손주들이 저랑 키위 나눠 먹어요. 이게 제 피부 비법이에요. 라며 말씀하셨죠. 그 미소가 참 예뻤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작은 계획을 세워보세요. 욕실 거울이나 냉장고에 월팩, 수팩, 선크림, 물 8잔 같은 메모를 붙여두는 것만으로도 생활이 바뀔 수 있어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루 5분의 정성이 5년 뒤 피부를 바꿔줍니다. 73세 김병철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작은 메모 덕분에 팩을 잊지 않고 꾸준히 하셨고 3달 뒤에는 손등이 맑아져 손주들과 사진을 찍을 때 당당해지셨죠. 천연팩과 올바른 습관은 단지 검버섯을 옅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아요. 자신을 돌보는 행위, 자신을 아끼는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이진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팩을 바르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나도 내 자신을 챙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오늘 저녁 천연팩 1개로 여러분의 하루를 따뜻하게 마무리해 보세요. 그리고 그 소중한 변화를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선생님, 정말 피부가 달라졌어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보람이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검버섯이라는 작은 흔적이 남긴 무거움을 덜어내는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나이 들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맑은 피부와 환한 웃음을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저는 50년의 경험을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자신감을 되찾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 마음이 여러분을 더 빛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어머니, 고모, 할머니께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도 건강하고 환한 피부를 되찾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따뜻하고 유익한 건강 비법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우리는 함께 더 빛나는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